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실장입니다. 제가 댓글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공부 못하게 생겼나봐요. 맞아요. 저 공부 되게 못해요. 약간 댓글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먼 훗날의 저의 꿈이지만, 이제 뭐 구독자가 많이 채워지면, 그때 Q&A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꽁꽁 숨겼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에 한 번인데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은 기간이고, 이때가 가장 생각이 많을 때인 거를 제가 잘 아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시험을 친 수험생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도움 될 만한 얘기들, 뭐 선생님 얘기 등등 그런 거 얘기하려고 찍어봤어요.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34회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한 표자 보이시나? 표실장입니다. 나이는 아직은 밝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이는 가렸어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무교육은 여러 군데 있는데 보통 협회 아니면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시간이랑 받는 건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대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주책이죠. 이제 건국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건국대학교 실무교육을 수료를 했고, 지금은 성수동에서 존경하는 대표님과 존경하는 이사님 밑에서 많이 배우면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돌아다니시면 제가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딘지는 비밀. 요즘은 이제 뭐 고등학생, 애기들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도 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준비는 하기는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직업 특성상 어릴 때부터 의사 준비하듯이 변호사 준비하듯이 공부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원래 했던 공부가 아닌 거를 하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었고, 음악 쪽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공인중개사 하기 전에는 음악 쪽으로만 제가 쭉 일도 하고, 이제 음악 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제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를.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 말씀드리면은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왜냐하면 지금 딱 이제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8, 9, 10월 하면은. 이때가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을 텐데, 단기 합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브 공인중개사 치면 단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근데 단기를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팩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부동산 학과 나오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거나, 오래 일을 하셨거나, 건축학과 나오시거나, 아니면 더 대단한 시험 있잖아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등.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하셨거나, 그런 시험에 있어서 좀 빨리 합격을 하셨다,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 하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은 그냥 이제 은퇴하시고 준비하거나, 저처럼 이제 다른 직업군으로 이제 변경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분들일 거예요. 젊고 어리시거나. 그런 분들께는 저는 사실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사실 30년 넘게 이제 쭉 국가시험으로 이제 계속 쳤던 시험이잖아요. 국가시험도 10몇 회나 이렇게 10년밖에 안 됐고, 10년 밖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짧은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난이도가 아직 10번 정도 레벨업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번 이상 레벨업이 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무시하면 안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제가 꼭 붙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주변에 이제 손님분들, 어르신들 만났을 때도 보통 그 어려운 시험 어떻게 합격했냐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얘기를 할 때. 제가 진짜 합격 못하게 생겼나 봐요.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붙었다고 또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단기 합격은 조금 아예 법적으로 아예 일도 안 해보고 법적으로 내가 법조문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단기로 막 한 달, 세 달 만에 이거를 합격을 했어요. 공부 안 해본 제가. 그럼 저는 제 머리에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뭐 더 대단한 시험들 바로 뛰어들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든 이 일을 안 하고 뭐 변호사든 해봤을 것 같은데 정말 꾸역꾸역 정말 막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루 막 10시간, 15시간 공부해서 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팩폭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을 앗아가면서 이거는 막 합격 못할게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준비하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들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간에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2차보다는 보통 동차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2차보다는 1차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랑 같이 시험을 준비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달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뭐 2달, 3달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동차로 신청해놓고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그 2차가 양이 많아요. 1차에 비해서. 그래서 2차를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그래서 2차만 붙었습니다. 동차로 신청을 하고. 1차가 떨어졌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치는데 동차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1차가 붙으면 내년에는 2차만 봐도 되고 2차만 붙으면 내년에 다시 1차부터 봐야 되는 최악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1차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면 1년에 한 번씩 1차 먼저 1년 동안 준비하고 조지고 2차 이제 다음 연도 2차를 조지고 약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덜컥 동차했다가 그 동생분처럼 이제 2차만 붙어가지고 1년을 확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기간에는 2차보다는 1차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1차만 준비하겠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아니니까. 저보다는 당연히 공부 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1차 하려면 대신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조금 도움 받으시면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요. 1차 학개론. 일단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의 중개사법이랑 같이 양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저는 학개론은 그렇게 높은 점수로 못 받았거든요. 민법이 살짝 저랑 맞기는 맞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 스타일마다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제가 일단 먼저 선생님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거 광고 아니고 저는 방문각으로 들었습니다. 1차는 방문각으로만 들었고 방문각에서 맨 처음에 김백중 그 방문각 투톱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김백중 선생님, 이영섭 선생님 이렇게 제일 투톱이시긴 한데 저는 김백중 선생님 수업을 전체 이제 인강생이거든요. 전체 결제를 해서 김백중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제 그 이영석 선생님으로 바꿨어요.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기서 또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달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일단 내가 그 내용이나 그 약간 이거가 이해가 돼야지 좀 외워지고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풀리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이 학개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선생님 스타일을 먼저 찾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김백중 선생님과 그 이영석 선생님 스타일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당연히 스타일들은 다르겠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김백중 선생님보다는 이영섭 선생님 스타일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중간에 갈아탔습니다. 제가 1차는 일단 조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섭 선생님 수업으로 쭉 들었고, 제가 느낀 이영섭 선생님의 장점은 또 뭐냐면 시험 초보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최악이죠. 그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 푸는 게 있어요, 학개론에. 근데 그 문제가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면 뭐 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그 문제 풀기 싫어가지고 보통은 찍고 뭐 시험 보신다고 하던데, 저는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개론에서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좀 풀 수 있는 문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면은. 왜냐면 제가 1차 평균이 60점이에요. 딱 60점. 근데 그 문제 푸는 거 2개 맞췄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그 두 문제 중에 제가 한 문제라도 내가 못 풀었다면 저는 불합격이었을 거예요. 2차만 먹고 1차만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또 오겠죠. 그래서 저는 학개론 문제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학개론은 이해가 필요한 그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을 보고 내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강의하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일단 먼저 선정하고,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론 계속 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김백중 선생님 강의 결제한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암기 코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논술형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암기 코드 같은 걸 만들어서 외우면 좋기는 한데, 암기 코드는 이영섭 선생님보다는 그 김백중 선생님의 암기 코드가 저는 좀 더 잘 외워졌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도움 받는 거, 거지보국 취재종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뭐 예를 들면 차액은 네 카드로, 절마소요, 이런 거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의 암기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기 코드는 김백준 선생님 괜찮다고 추천드리고 싶고, 우리는 한 방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내가 조져야 되고 내가 약한 과목이 있다면 선생님 한 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2명 선택을 해서 같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개론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되게끔 해주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라. 그 두 번째, 그 계산 문제 놓치면 안 된다.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암기 코드가 또 이해가 좀 잘 남는, 머리에 잘 남는 선생님으로 선택을 해서 암기 코드를 해야 되는데, 암기 코드가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암기 코드 계속 외우다 보면 헷갈려요. 이거 똑같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한 명만 선택해서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일단 학개론은 저는 느꼈을 때 한 요 정도는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뭐 기출문제 많이 푸세요, 모의고사 많이 푸세요,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민법 설명드리면서 이제 민법 설명드릴게요. 민법은 일단 무조건 그 지문 많이 읽어봐야 되고 판례 많이 읽어봐야 되고, 약간 달달 외우기에는 판례도 너무 길고 글 자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법이랑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퇴근할 때 조문 읽어주기 같은 거 많거든요. 저도 그거 만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문 읽어주는 거, 그런 거 계속 들어요, 출퇴근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K-팝도 못 들었고 약간 그랬지만 뭐 후회는 안 합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문도 계속 들어보고, 잘 때도 공법은 저는 아예 잘 때 핸드폰 옆에 조문 틀어놓고 매일 잤어요. 그래서 계속 귀에 읽어야 돼요. 판례, 지문 이런 거 읽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당연히 뭐 민법계의 신 덕수쌤 수업을 들었습니다. 민법을 내가 무슨 법조인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덕수쌤인 것 같아요. 민법 조문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길잖아요. 근데 덕수쌤은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단어들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일단 한번 문제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여러분 같이.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띄울 거고, 저는 핸드폰에 그냥 다운받아서 왔기 때문에 핸드폰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우선은 일단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자, 벌써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긴 것도 나와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근데 정답은 맞추셨겠지만 1번입니다. 1번인데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 이유로 법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요런 거 문제를 풀 때 덕수쌤이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한능력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 동의 동그라미, 한다 X,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수업을 듣게 되면.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추3법 10이라고 해가지고 좀 외우는데, 옛날에는 꼬아서 많이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요즘은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추3법 10. 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거를 좀 많이 꼬우는 것 같더라고요. 법 10이랑 3은 잘 안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나온다고 하면 꼬아서. 그리고 3번은 취소는 이제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요거는 좀 쉬운 지문이고, 4번은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나오는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 유흥비나 이런 거 빼고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걸로 배울 수 있어요. 5번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알고 풀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개론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법 과목이라서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외우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한다면은 일단은 민법은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대리 파트나 선생님이 되게 꼭 찝는 파트들 있거든요. 제한능력자 취소, 무효 이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 많이 나오는 파트들부터 먼저 조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많이 나오는 파트들 무조건 잘 외우시고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거다. 문제 푸는 데 문제는 없으실 거다. 약간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이제 오픈 카톡방 있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잠깐 한 달 동안 멘탈이 나가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오픈 카톡방의 절반 이상이 진짜 덕수쌤 팬이었어요. 막 짤도 보내고 유행어가 있거든요.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유의 사투리가 있으세요. 약간, 그런 말투도 따라하고, 팬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수업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합격생들도 많이 이제 배출하시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으시겠죠. 그리고 수업 너무 재밌어요. 수업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민법이 정말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그 강의인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덕수쌤은 제가 그게 좋았던 게, 다른 민법 선생님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 명 하면 좋다 해서 다른 분 것도 제가 이제 들어보고 했는데, 덕수쌤은 칠판에 다 띄워놓고 이제 하시면서 수업을 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 들려요. 딕션이 좋은 건지 아니면 마이크가 큰 건지 모르겠는데
수업이 되게 잘 들리고 띄워놓고 하는 수업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띄워놓고 하셔서, 그리고 필요한 단원들, 필요한 부분을 먼저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덕수쌤 추천드리고, 일단 잘 나오는 단원들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꼭 체크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덕수쌤 수업 듣기 전에 이제 제가 유튜버 분 중에, 지인은 절대 아니에요. 한번 뭐 알고리즘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떠가지고 한번 민법에 관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분도 추천드릴게요. 그 제가 사실 뭐 구독을 누른 건 아니어서 겨우 찾았거든요. 유튜버 그 채널명이 경제TV 너무 쉬운 경제 추천. 제가 아마 이쪽이나 뭐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분 영상도 저는 가끔 시간이 남으시다면, 심심하실 일은 없겠지만 너무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이 좀 이제 또 다른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분 것도 들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민법은 여기까지, 1차도 여기까지. 뭐 여기에 플러스인 거예요. 문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세요. 제가 뭐 2차 얘기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마지막에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별로 당연히 에듀땡, 뭐 메가박스, 뭐 등등 방문가 외에도 학원들 많잖아요. 다 결제해서 다 모의고사 다 받고, 이 외에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메이저가 아닌 약간 유명하지 않은 학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에서. 그 학원들 것까지 제가 다 결제, 일일이 돈 주고 다 결제해서 싹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강의하는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버린 건데 버려도 이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그래서 약간 시험 문제 푸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래는 제가 2차까지 쭉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번 찍다 보니까 이제 너무 목도 너무 힘들고 해서, 중요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중요해요. 1차 중요한 1차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찍어놓고, 다음 주에 이제 뭐 다다음 주쯤 2차도 정리해서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뿅! 얼굴 잘 나오나 모르겠네. 합격하셔야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래의 후배님들 합격하세요.